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교육혁신팀의 전경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전공능력 빌드업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능력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다른 대학도 다 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했지만 아까 건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아주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각자의 대학에서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 전공 능력과 연계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목차는 우선 왜 이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자, YG 캠퍼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는 건화기념을 기반으로 해서 YG 참사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YG 참사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지능형 학생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진로 탐색, 그리고 성공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면은 전공교육을 어떻게 키워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역량 기반 전공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대학 교육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과정의 질 관리 개선과 이런 환류 체계 마련,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성과의 질 관리 체계로서 이제 비교과라든가 다양한 교수법 활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면은 이제 전공능력을 설정해서 이거에 따른 교과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선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비교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정 진출 분야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함양 그 능력에 대해서 전공 능력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 전공 능력을 어떠한 교과목들로 그 능력들을 함양시키는가에 있어서 전공 교과목, 정규 교과목 외적으로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교과목과 연계한 비교과 내지는 단독 비교과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전공 능력 빌드업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제 개설 유형은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전공 교과목 연계형 또는 단독형 비교과 프로그램이 되고요. 다만 이 전공 능력 빌드업을 할 때는 항상 우리 학과에서 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전공 능력을 어떤 거에 관련된 전공 능력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유형은 이제 전공 능력 활용을 통한 이제 뭐 경진 대회 내지는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특강, 그 직무 역량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학습 지원, 그리고 융합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유형을 나누어서 이제 학생들의 교수님들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계시고요. 프로그램 운영 요건은 사실 실질적으로 1학기별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할 때 이제 교원별로 특정 몇 개만 해야 된다, 그런 제한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부터 특별히 도입한 거는 학과 간의 융합형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전공 능력이라든가 특정 진출 분야에 대해서 단지 우리 학과 학생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과 간의 융합을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나 진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이번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과 참여 인원, 그리고 이수 요건 등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대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설정을 해놓고요.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빌더 프로그램 내에서는 강의 지원비, 특별 강의료, 그리고 멘토 지원, 그리고 각종 운영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 대상을 달 때 교수님들께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 그룹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 학생 집단, 그리고 이제 반대 편에 있는 학업적 우수 집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집단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는 부분에서 요거에 맞는 참여 대상 학생들과 그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 집단 구분이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학점이 몇 점 이상 이하라든가 아니면 상담 횟수가 몇 번 이하다 그러면 위기 학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뒷부분에서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에게는 저희가 참사랑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제 유인을 좀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운영 프로세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학과에서 연간 사업 계획을 성립되면 학과에서 이제 교수님별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하고 저희가 선정을 하면 참여가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사업 계획 수립과 선정, 운영 지원 단계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한 40여 개 학과에서 지금 70% 이상의 학과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수도 60개 이상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사실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도 조금 뿌듯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 이제 중복 여러 복수의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중복이 포함될 수 있지만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 학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이수율은 거의 90% 이상은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 유형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 특강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 쪽에서도 운영 유형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럼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건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능력을 키우는 이 교육 과정 안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능감을 더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적 자능교 효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고 아주 많은 거의 100여 개의 설문 문항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담당자 입맛에 맞는 이랄까요? 그런 프로그램 설명 문항들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 주요 내용들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학습 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제 난이도 선호. 나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거나 더 많은 문제를 투집을 해야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빌드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자기가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 자기가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과정들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어렵고 내 모르는 분야가 멀리하던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내가 더 뭔가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전공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진출 분야와 연계돼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런 전공과 관련된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늘어났는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조사로 진행을 하고요.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이제 그 참여 신청하는 시점에서 한번 설문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설문을 다시 한번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 학기 3점대였던 게 다시 4점대로 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니 내년엔 사업 예산을 더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학생 집단 분류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별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전공 탐색 지원 학업 지도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 맞춤형 기초 교육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밑에 프로그램 예시를 보시면 이 학과 지도 교수님과 학생 간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공 탐색 지원, 그리고 이제 전공 학습 프로젝트라든가 학술제 이런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초 지식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공 능력 분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능력 실제 역량과 관련된 그런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기존에는 각각의 담당자가 따로따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거를 제가 한번 합쳐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탐색 지원 학업 지도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교수님들께서 개별 학생에 대한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하시게 되겠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 관심이 많아 보이네.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학교 나중에 한번 그 겨울 때 봄에 한번 오시면은 교내에서 설명할 때 제가 이 예시를 자주 듭니다. 백로대가 오거든요. 내년 이제 2월경에는 백로대가 북에서 오는지 남쪽에서 오는지 와서 새끼를 낳고 키우다가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연습을 막 합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저 멀리까지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은 다 같이 또 떠납니다. 그걸 보면서 전공탐색 학업지도 프로그램은 그 개념입니다. 학생들에게 새끼가 부화해서
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성장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라면, 전공 능력 빌드업은 이제 날개짓을 배웠을 때 날개가 작은 애도 있을 거고 날개가 큰 애도 있을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순히 그 한 프로그램만 포커싱을 맞추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제한적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비교과랑도 연결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 특성에 따른 그 뭔가 좀 프로그램 맞춤형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시작은 겸손하게 했고 마지막은 되게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네요. 저희 상 대학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습득해가는 구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학습 참여의 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슈퍼루키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문제에서도 하는 부분들, 한동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학생이 어떠한 참여를 그 장을 열어놓고 그 참여의 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가져가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중심이 되는 거는 교수 학생 간의 상호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대학 교육 성과를 좀 더 국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요 주변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60여 개의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한 거고, 요거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 교과라는 영역의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현장에서 강의라든가 물론 전문가 특강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웹문예 쪽에서는 창작 기행을 떠납니다. 역사 유적지를 다니면서 처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광 같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시를 쓴다거나 글을 쓰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뷰티 박람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과에서 영문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문과에서는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영어 교재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교재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그 진로 관련된 뭐 엑스포라든가 박람회 참여에서부터 이제 뭐 실험을 직접 해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의 제약 조건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교육 성과를 좀 더 창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